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육군에 2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미 해병대원들이 피드백을 해준 결과를 토대로 고스란히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엔진은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고 국내 기술로 다 했고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김지훈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리온스멧 이름도 사실은 좀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의 시험 평가도 진행을 하셨었고 유명한 차량인데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리온스멧은 고화중 전투 물자 운송, 환자 수송,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원적인 특징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전체 차량의 사이즈는 길이는 약 3m, 그다음에 폭은 약 1.5, 높이는 약 한 1.6m 되는 사이즈로서 일반 차량으로 치면은 경차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량은 탑재 중량 다 포함해서 대략 2톤 정도 되고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제 RCWS 그리고 차량의 자율주행을 도울 수 있는 카메라와 라이다, 차량 양 옆에는 총탄의 피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이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소총탄의 피해는 방어할 수 있는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시험 평가가 완료돼서 군에 납품하는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쉐르파와 비교해서 우리께 훨씬 더 낫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는 뭐 이미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됐지만 작년 12월 그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해병대와 같이 FCT 시험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미국 현지의 험난한 환경을 저희 자율주행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적인 측면이 이제 이 기술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미 해병대의 운용 개념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매 사업 시제품에 많이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미군들의 운용 방식에 따른 이 차의 활용을 보셨겠네요. 미 해병대원들이 피드백을 해준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고스란히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피드백 중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한국과 비교적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좀 우수하게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이제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부대나 미국 하와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해봄으로써 여러 환경에 있는 상황들을 저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직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면 풍부해질수록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 지금 운용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람이 함께 뭐 동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탄약이라든지 환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보병 분대급에서 이 차량을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병사들의 어떤 군장이라던가 탄약 이런 부분들을 실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전장 상황에서 뭐 유사 상황 시 이제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RCWS 장치가 있음으로써 아군을 직접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지뢰와 같은 위험 상황들이 있는지를 먼저 수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리온스멧이 소리로 탄 부분에서 적이랑 아군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지금 모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총성 탐지 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총알 방향이 어디인지를 음파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 정확한 좌표를 RCWS로 보내서 RCWS가 총구를 그쪽으로 자동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인 수색 차량이 되게 중요한 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점도 확실히 있겠어요. 네, 저희 무인 차량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기반의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기동 시에도 매우 소음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무인 체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유성 연구원입니다. 유성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쉐르파 어떤 체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HR 쉘파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들이 배틀필드에 나갔을 때 작전
운전과 임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범용적인 그런 장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짐칸이 있는데 사람은 장치 밖에서 원격 통제를 하고요. 짐을 놓거나 아니면은 부상병들을 올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저 수색 정차를 할 때 좀 더 조용한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옆에서 봐주시면은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에어리스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스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기차의 모터를 다 인휠 방식으로 6개의 바퀴마다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동부가 차체 밖으로 빠지니까 차체가 더 낮아지고요. 그럼 사람이 짐을 실을 때 훨씬 더 편하겠죠. 예, 그런 장점이 또 있는 차량입니다. 아, 이게 지금 1대1 스케일 실제 차량인 거군요. 보통 이제 모터는 차체에 있고 그걸로 이제 구동 축에 따라서 뭐 힘을 전달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일반적인 차량이랑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차체도 낮추고 타이어가 각각 다 제동이 가능하고 구동이 가능하다 보니 제자리에서 선회하는 특수 기동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하가 걸려서 몇몇 개의 구동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모터에 의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바퀴마다 다 다른 힘을 줘서 뭐 어디 빠졌을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탈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무인 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기 위치 인식하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거리 2, 3km 밖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운용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장비를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짐을 싣고 부상병을 나르는 근거리 조종 모드가 또 따로 있고, 또 AI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 내지는 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종속주행, 포인트를 저희가 찍었을 때 그 부분에 수색 정차를 하고 올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AI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또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상용 자동차 부품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에어리스 타이어였지 않습니까? 작전에 따라서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뭐 일반 상용 자동차 타이어로 변경을 하거나 부품 교체, 유지 보수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상용차의 어떤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는 야지 주행 면에서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말인데 시험 운영 평가를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상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지금 시험 평가가 막 들어간 상황이라 가지고 자세한 상황까지는 공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차체의 보호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차체에 지금 보이시는 거 외에도 하츠형으로 장갑을 덧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갑 성능이 좀 더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기종이 결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전략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 우선 AI 기능을 좀 더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육군에 2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고. 거기서도 데이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아리온스맷과 딱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것만큼 자신 있다. 이게 더 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특장점으로는 인휠 모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퀴 자체가 각자의 제동권을 가지니까 특수 제동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운용이 편리하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제작 노하우가 더 녹아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체계팀 최우종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최우종 연구원님. 저희가 지금 K2 전차, 사실 이제 야전에서 이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차인데요. 이게 벌써 나온 지도 한참 됐어요. 근데 이 K2 전차가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기존 K2에 대비해서 이제 생존성이나 방호력, 기동력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달라졌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이제 전방에 보시면 APS 레이더라고 해서 적이 저희 차를 요격을 하려 했을 때 그 탄을 인지를 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전차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제 그게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 옆에는 이제 카메라 4개가 보이시거든요. 네네. 저거는 이제 상황 인식 장치라고 이제 전차장이 원래는 헤드아웃 상태에서 이제 전차 주변을 보든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전차장 조준경을 통해서 360도를 보던 거를 머리를 내보내지 않고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전시기를 통해서 이제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에서 총 4개소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방향 상황 인식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위에 보시면 기관총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원격 RCWS. 예, RCWS라고 하시죠. 네. 그거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이제 전차장에 나와서 총을 사격을 했었던 거를 이제 내부에서 그걸 자동적으로 AI로 탐지를 해서 네. 사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보시면 드론 제머가 있는데 드론 제머요? 예,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드론이 와서 요격을 하는 이제 위험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향성으로 드론 제머를 장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지향성이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게끔 예, 하는 맞습니다. 이제 주파수를 교란을 주파수를 시키거나 교란하는 예, 그런 이제- 방식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K2 전차의 진화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차세대 전차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연구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미래 플랫폼 체계팀이라고 이제 차세대 전차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들은 거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포탑을 무인 포탑. 지금은 포탑에 저희가 전차장과 포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저 차체에만 그래서 캡슐형 그런 승무원 공간을 만들어서 생존성이 좀 많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 포탑에는 완전히 무인화가 되고 캡슐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더 들은 얘기 없으세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그렇군요.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사실은 국익에 좀 그렇죠. 네, 그게 뭐 해로울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보안이니까요. 예, 요쯤에서 하시죠. 아, 나 보안은 생활화를 해야 돼서. 네, 오늘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TX 엔진 허상균 상무입니다. 저희 앞에 있는 게 특별한 모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시는 엔진은 K9 자주포용 10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1000마력 엔진이 탑재돼서 자주포가 전력화가 마무리됐고 엊그저께 양산 출고식을 했습니다. 기존 그 우리나라에 전력화된 그 엔진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기존의 국내에 전력화된 엔진은 독일 MTU사에서 디자인한 엔진을 기술 도입해서 생산한 엔진으로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을 했고 이 엔진은 이제 저희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제 STX 엔진의 기술이 딱 들어가 있다고? 기존의 엔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연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기존 엔진 대비해서 조금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품 국산화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본 엔진은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고 국내 기술로 다 했고 또 많은 협력사들이 개발을 도와줘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느끼는 건 야, STX 엔진이 정말 디젤 엔진의 강자다. XTX 엔진만이 가진 어떤 장점, 강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방위산업용 또는 이렇게 특수한 목적용의 엔진의 80, 90% 정도를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76년도에 회사가 설립돼서 디젤 엔진 분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만, MTU, 커민스 엔진 등을 기술 도입해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5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기반이 돼서 1000마력짜리, 750마력짜리, 1360마력짜리 엔진을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기술적으로 변환기적의 시기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산화하는데 쉽지 않으셨잖아요, 과정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셨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엔진은 개발하게 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성능이 적절하게 나오는지, 두 번째는 그 엔진이 일정한 내구도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계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9600km를 뛰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 그 규격화를 만족하는 것이 어려웠었고 국내에서 정밀 가공, 초정밀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어, 엔진을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시고 출고를 하신 거군요. 지금 이게 출고된 1000 엔진이잖아요. 이 1000마력짜리 엔진이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 어떤 장점들,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출하는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의 기술 도입에서 생산하는 엔진은 생산할 때마다 원 제작사에 일정의 기술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협력사들 2차, 3차 밴드들이 국내의 산업 자체를 높이고 좀 더 나가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해외 수출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K9 자주포만 보면 세계 시장의 대략 52%를 점유를 하고 전체 있습니다. 자주포의 시장의 52%. 자주포 시장이 더 넓혀질 수 있다. 방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개발하는 엔진을 장갑차 형태를 가진 체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은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디젤 엔진 다음에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다음에 동력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발한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장치 등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저희들은 다음에 기술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방산 제품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